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조건부 확률이 어떤 개념인지 예시를 먼저 보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전교생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사건을 A라고 해보고, 그 학생이 안경을 낀 학생일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전교생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낀 여학생일 확률, 그리고 전교생 중에서 한 명을 택했더니 안경을 낀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겠어? 둘 다 안경을 낀 여학생이라는 건 똑같지? 그런데 뭔가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자, 왼쪽의 경우 안경 그리고 여학생, 이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와 B가 함께 일어날 확률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네. 그런데 오른쪽 거는 약간 다르단 말이지. 뭐가 다르냐면 얘는 B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한 명을 뽑았는데 이미 안경을 꼈기 때문에 사건 B가 먼저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PA 바 B라고 표현해.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PA 교 B랑 PA 바 B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서 PA 교 B는 어떻게 구하냐? 분모에 전체 경우의 수를 넣고 분자에는 A와 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넣으면 되지. 이건 뭐 늘 해오던 대로니까. 그런데 PA 바 B,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미 B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엔 B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정말 비슷한 뉘앙스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바로 분모가 바뀐다는 거야.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만 바뀐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핵심이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PA 바 B는 분모에는 B만 들어가고 분자에 A와 B의 교집합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에는 B의 경우의 수, 그리고 분자에는 A와 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분자 분모를 전체 경우의 수인 N으로 나눠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분에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의미하는 게 뭐지? 그렇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PB가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분자도 전체 경우의 수분에 A와 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 이게 뭐야?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PA 바 B라고 표현하고, 이건 B의 경우의 수분에 A와 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 혹은 B의 확률분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로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걸 다시 보면 조건부 확률은 결국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거나 아니면 확률분의 확률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알아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PA랑 PB 바 A가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네. 그 상황에서 PA 교 B의 값을 구하래.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부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아니면 확률분의 확률로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확률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률분의 확률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아까 배운 대로 PB 바 A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PA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A 교 B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몇이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PA도 3분의 2라고 주어졌으니까 분모에 있는 PA를 3분의 2로 고치면 PA 교 B는 9분의 4가 되겠네. 다음 문제 봅시다.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표를 보니까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그리고 문화체험을 선택했냐 생태연구를 선택했냐, 이렇게 2 곱하기 2 총 4가지 경우가 나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택한 한 명이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걔가 여학생일 사건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 분모 쳐내기, 그리고 두 번째 올리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 풀면서 내가 바로바로 설명을 해줄게.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 그랬잖아. 자, 이걸 보고 바로 분모를 쳐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었지. 남자냐 여자냐, 문화체험을 했냐, 생태연구를 했냐,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태연구를 선택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문화체험을 선택한 애들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분모에는 생태연구를 선택한 애들만 남아있게 하는 거지. 그 중에서 얘가 여학생일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두 번째 올리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분모를 보니까 남학생이 60명 남았고 여학생이 50명 남아있지. 여기서 여학생일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여학생 50명을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에는 생태연구를 선택한 여학생만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 50이랑 60을 더한 것 중에서 여학생인 50만 위로 다시 올리면 그러면 답이 11분의 5가 되는 거지. 생각보다 간단하지?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가 나와 있지. 지역 A와 B에 대해서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 이렇게 2 곱하기 2 총 4가지 경우가 나온 표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역 A를 희망한 학생일 때라 그랬어. 여기서 분모를 쳐내는 거야. 자, 분모가 원래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어. A를 희망하냐 안 하냐, B를 희망하냐 희망하지 않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지역 A를 희망했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A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은 분모에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분모에는 결국 A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남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 학생이 지역 B도 희망했을 확률을 구하래. 자, 이건 올리기를 해주면 된다 그랬지. 분모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B를 희망한, 그러니까 저 140명만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분자에는 뭐가 올라가? A도 희망하고 B도 희망한 애들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에 있던 140명이랑 40명 중에 B도 희망하는 140명을 위로 올리면 정답은 9분의 7이 된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우선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그리고 중국어랑 일본어 중에서 어떤 수업을 받냐 이렇게 2 곱하기 2 총 4가지 경우가 나왔지. 자,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더니 걔가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 얘를 가지고 분모를 쳐내야 되는 거야. 자, 분모에 아까 그 4가지 경우를 다 표로 그려봤을 때 이 중에서 중국어를 듣는 애들만 남기려면 일본어를 선택한 애들을 쳐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 듣는 애들만 없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모에는 중국어를 듣는 애들만 남아있게 되겠지.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서 올릴 애들만 올리면 되겠지. 분모는 중국어를 듣는 남학생, 여학생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여학생인 이 9명만 분자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에는 중국어를 듣는 여학생만 남아있게 되겠지. 그래서 분모에는 12 더하기 9, 그 중에서 여학생인 9명만 위로 올렸기 때문에 정답은 7분의 3, 3번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